안녕하세요. 올해 30살인 인생의 산막이 시작되는 해인데 어처구니 없게도 철 안 들고 지대로 생각 없이 사는 시댁을 만난 바람에 아주 험난하고 힘들게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새해이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누구한테 말 못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제 스스로가 독해지고 또 치열했던 순간을 겪었어요. 아직도 후유증이 남은 저의 사연을 씩씩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고를 졸업했고 나름 상류 대학이라 불리는 4년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태어나서 공부를 소홀히 했던 적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경쟁이란 것을 처음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내가 실수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곧 나와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던 아이의 성적이 더 좋을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사소한 것들을 두고 희비가 엇갈려 보길 몇 번 겪고 나니 자연스럽게 내가 더 잘하고 싶다는 경쟁의식을 배워나갔어요. 더 잘하고 싶으니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고 외고나 대학 등 열심히 한 결과를 얻게 된 타이틀들이 좋아서 경쟁이란 게 마냥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걸 또 느지막이 배워나갔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유니콘 기업으로 불리는 회사에 경력도 없는 사회초년생인데 좋은 연봉을 받고 입사를 했고요. 들어가서도 동기들보다 빠르게 승진하는 중인데 이것 또한 다 선의의 경쟁과 이를 위해 매일같이 노력하며 사는 저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제가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더 빨리 할 수도 있었는데 1년을 만나보고 결혼하라는 부모님의 반대를 겨우 무릅쓰고 설득하다 반년으로 합의를 보고 제 딴에는 오래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프리랜서 사진작가였는데 개인 작업실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자잘한 명함사진부터 시작해 커플이나 가족사진 같은 것들도 많이 찍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작업실에서 친구 둘 데리고 우정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의 작업실은 그 동네에서 핫한 사진관이었고 초록창에서 검색을 하고 예약을 미리 했었던 친구의 말에 따라 저와 나머지 친구 한 명은 각자 퇴근 후 그곳으로 바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과는 달리 작업실이 있던 동네는 대학가여서 그런지 굉장히 핫하고 또 활기찬 간판들이 거리 골목 곳곳마다 아주 줄을 이루고 있었고 내심 오랜만에 영한 분위기의 동네에 왔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전 동네 입성부터 상당히 들떠있었죠. 일단은 남편 작업실을 먼저 찾아냈던 친구가 1등으로 도착을 했었고 남편은 당시 이 친구랑 작업 전 분위기를 편하게 하겠다며 막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2등으로 도착했던 또 다른 친구가 지대로 오해를 해서는 저 둘이 썸을 타는 게 아니냐며 마지막으로 도착한 저를 구석으로 불러들여서는 사진작가와 친구가 서로 첫눈에 반한 것 같아 라며 호들갑을 떨었죠. 이 얘기를 먼저 듣고 나서 작업실 안으로 들어가며 남편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 머릿속에 당시 떠오르는 것은 바로 사랑과 전쟁이었습니다. 친구랑 썸 타는 가게 사장을 짝사랑하는 또 다른 친구. 뭐 이런 복잡한 관계가 막 생각나 버리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만 남편의 얼굴을 보고서 첫눈에 반해버리고 만 것이었죠. 친구들이랑 기념사진을 찍으면서도 내내 긴장을 풀지 못해서 얼굴과 몸이 경직되어 있었고, 그게 남편한테도 다 티가 났었는지 남편도 촬영 내내 제 긴장을 풀어주겠다며 유독 말을 많이 붙였는데, 옆에 있던 남편과 썸을 타는 줄 알았던 친구가 저한테 귓속말로 너 좋아하나 봐. 네 스타일 아니야? 잘 어울리는데 하면서 오히려 저를 막 밀어주는 겁니다. 그 순간 어찌나 하늘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썸 타는 줄 알았던 친구는 그냥 친절하게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뿐이었고 둘 사이에 아무 스파크가 없었다는 것에서 정말 1000번 만번 친구한테도 그리고 남편한테도 감사해 했었죠. 그리고 이내 저는 남편한테 마음을 줘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어서 했는지 몸 안에 쌓여있던 경직을 차근차근히 풀어갔고 그렇게 저한테 말을 걸던 남편과는 촬영이 끝났을 때쯤엔 말까지 놓게 되었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희가 동갑내기에 학번까지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나중에 남편은 자기가 원래 손님이랑 나이까지 공개하고 말을 놓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며 그렇게 편하게 말을 한 건 제가 처음이라면서 자신에 대한 오해를 말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나 저나 서로에 대한 호감이 커서 체면이나 일을 신경 쓰지 않고 그런 대화를 주고받으며 친해졌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었던 친구들은 결혼식 촬영 때 제 들러리까지 해주면서 이 인연 잘 될 줄 알았다
하며 저희의 결혼식에 무척 신기해하고 또 반가워했죠. 저희 부부 또한 서로가 참 별나게 만났고 예쁘게 사랑에 빠졌던 만큼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사랑을 오래도록 이어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우려받던 대로 빨리 마음이 식거나 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결혼을 한 후부터 매 순간을 서로에게 다 쏟아부었던 것 같습니다. 싸움은 연애 때부터 줄곧 싸우기도 잘 싸웠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는 각자 규칙을 정해서 심한 말 하기 전에 잠시 떨어져서 시간을 가져보거나 필요 이상의 말로 상대 심기를 건드리면 무조건 상대가 봐주기 전까지는 입을 절대 열지 않는 등 최대한 서로의 감정을 아프게 하는 일 없이 우유부단히 잔잔하게 살기 위해 알콩달콩한 신호규칙을 만들고 따르며 지냈어요. 문제는 이런 규칙들이 시댁 식구들 눈에는 굉장히 재수없고 또 여자의 일방적인 갑질이라고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시댁이 2층 단독주택이었고 또 남편이 결혼 전부터 쭉 지하층 전체를 자기 작업 공간 겸 독립공간으로 꾸며놔서 제가 몸만 들어가면 신혼집과 다름없이 보였거든요. 반지하지만 큰 창이 나 있어서 햇빛도 잘 들어왔고 부엌만 없을 뿐 화장실까지 자리하고 있어서 부부가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연봉은 프리랜서인 남편보다 몇 배는 더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래서 아파트 한 채 사기엔 정말 턱없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아파트까지 받을 여력이 없었던 저는 깔끔하게 시댁에 얹혀 사는 것을 택한 것이었죠. 무엇보다 이것은 시부모님이 먼저 저희 부부에게 권유를 하셨던 것이며 서울 아파트 값을 대출받고 무리해서 사느니 그냥 가족들끼리 친해질 시간을 가질 겸 함께 살아가자고 아주 사근사근하고 따숩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부부 또한 아무런 경계나 불편함을 느낄 것 없이 합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꼴사나운 사기 행각이었다는 것을 저는 결혼을 하고 합가를 하고 나서야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시부모님과 한 살 많은 형님, 그리고 남편, 이렇게 네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저까지 5식구가 되었죠. 지하실에 신혼방을 차리면서 규모가 생각보다 크길래 저희는 빈티지한 스튜디오 형식의 방을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창가에 침대가 놓여져 있고 중간 지점에는 사무용으로 각자의 책상과 컴퓨터를 들여놨고요. 그 옆에 TV와 소파를 놓아 오락 공간용으로도 겸하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곳에는 큰 분재 화분과 제가 제 방 안에 걸어놨던 액자들을 가져와서 작은 갤러리처럼 입구를 꾸며놨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도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인스타그램도 많이 팔로우를 해왔었고 제 방도 늘 계절에 맞게 취미 삼아 꾸며보곤 했었기 때문에 신혼집 꾸미는 데엔 전 스트레스보다는 솔직히 더 큰 재미를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댁 식구들 눈에는 그게 그렇게 꼴사나웠다고 하네요. 대뜸 지하로 내려오신 시어머니와 형님이 헐, 집골이 이게 뭐야? 하면서 제 눈엔 너무나도 멀쩡해 보이는 저희 방을 정신 사납고 없어 보여 라면서 이마를 찡그리고 입을 삐쭉 내밀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데 좀 너무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를 더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은 바로 시댁 식구들이 지하로 아주 마음대로 언제든지 막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둘 다 퇴근을 하고 나면 엄연히 결혼한 부부의 독립공간이고 그건 분명히 시부모님께서도 처음 저에게 합가를 권하실 때 저희 두 사람의 공간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터치하지 않을 거라고 쿨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정반대였어요. 시도 때도 없이 지하로 막 내려오시는 바람에 제가 옷을 갈아입는 와중에도 발소리만 들리면 긴장이 되어 계단 쪽을 미친 듯이 살펴보면서 옷을 후다닥 입어야 했고 저희가 둘 다 잠들어서 입으려 해서 사랑을 나눌 때에도 계단으로 막 내려오려던 형님은 남편이 오지마! 하고 소리를 질러버린 바람에 겨우 막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제가 출근하는 사이에 마음대로 지하방에 내려오셔서 제 옷장, 제 화장대, 하다못해 제 책상까지 뒤져서는 제 다이어리를 살펴보다가 제가 적어놓은 사적인 그날의 생각들이나 지출 내역 등도 정말 가리지 않고 막 보셨더라고요. 그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티내면서 나 그거 봤다? 하는 식으로 말을 하시면 저는 뒤늦게야 또 내 방을 뒤졌구나 싶어서 혈압이 올랐고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해야 해서 평상시에도 아침밥을 챙겨 먹지 않아서 아침밥을 직접 차린 적이 없었는데 그게 너무 불만이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먹지도 않은 아침을 왜 차려야 하는지는 모르겠고, 시댁에 오면서 출근길이 멀어져 아침에 더 일찍 출근 준비를 해야 하는 바쁜 직장인인데, 굳이 백수인 형님과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왜 제가 아침을 손수 차려줘야 할까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어찌됐든 며느리니까 주말의 경우에는 다 같이 밥을 먹는 점심이나 저녁 때 직접 밥을 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평일은 제가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면 벌써 8시가 넘어버렸기 때문에 저녁을 먹기에도 애매해 대부분 그냥 패스했고, 그 때문인지 시댁 식구들도 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저녁을 다 해치워 버리시는 듯 했어요. 늘 부엌에 설거지거리가 참 많았는데 그걸 씻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적도 있어서 제가 저한테 하라는 소리인가 싶어 퇴근 후 무작정 설거지부터 하다가 남편이 뭐 하는 거냐면 저를 대신에 시댁 식구들한테 뭐라 해준 덕분에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었고요. 뭐가 되었든 요리를 하거나 치우거나 모든 일을 이왕이면 시댁 식구들이 좀 번갈아가며 같이 도와주면 될 텐데, 주말이 되면 주말이니까 너가 해라는 식으로 기다렸다는 식으로 모든 부엌 일을 저한테 맡기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주말에 저는 정말 올해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한 게 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원래는 주말에도 아침부터 상을 차렸는데 직장인에게 주말은 늦잠을 잘 수 있는 일주일 중에 행복이었기 때문에 겨우 말씀을 드리고 설득해서 제가 아침을 안 먹고 잠을 더 자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되었으면 그냥 서로서로 시간이 될 때 공평하게 일하고 도우면서 같이 살면 될 텐데, 저희 시어머니나 형님은 완전히 저를 한 번 제대로 일을 시켜야 한다고 작정을 한 사람처럼 제게 틈만 나면 모든 일을 떠넘기고 막 시키는 바람에 제가 지난 1월 동안에는 정말 맘고생에 몸고생에 살이 쏙 빠져버렸답니다. 1월은 거의 시댁에서 저를 떠보겠다는 심상이었는지 이것저것 하라고 푸시만 하더니 2월에 들어서면서는 아예 대놓고 널 싫다라는 뉘앙스의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설을 앞두고 일이 정말 많은 바람에 거의 야근을 하면서 아침 일찍 나섰다가 밤 늦게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이런 저를 보고서 힘들겠다 혹은 수고했다라는 격려와 응원의 말을 남기며 힘을 주는 게 맞겠죠. 하지만 저희 시댁은 아주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회사를 다니는 시아버지까지 남일이라는 듯이 합세를 하셔서는 시부모님과 형님의 편에 서더니 집에 늦게 들어오는 저를 보고 첫마디가 바쁜 며느리 둬서 우리가 눈치 보여 죽겠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놀다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일을 하다 왔는데 그 늦은 시각에 녹초가 되어 들어오는 며느리한테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할 소리냐고요, 그게. 며느리가 아주 상전이다 라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옆에서 시아버지랑 형님이 같이 키득거리고 있고 제가 야근을 하느라 늦게 왔습니다 라고 하면 서울에서 일을 혼자 다 하나 봐 라고 비꼬셨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너무 힘 빠지고 열받는 소리였습니다. 저라고 야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따위로 말을 꼬아대면 누가 기분이 좋겠냐고요. 더 큰 문제는 저를 향한 비꼼이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아예 소외를 시키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2월 초에 저는 또 야근을 하고 남편은 타지 출장을 가는 바람에 1박 2일로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1층 거실에서 다들 모여 TV를 보고 계시길래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TV 소리만 들려오고 있던 그 적막한 공간에서 아무도 저한테 응, 이라는 한마디 해주는 분이 없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TV 보고 계셨네요 하며 다가가 인사를 재차 드렸는데도 급기야 저를 아예 본체에만 하면서 시선도 안 마주치려 했고 형님은 저를 한번 쓱 째려보더니 그냥 인사를 안 받고 절 지나쳐 자기 방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나이를 쳐드실 대로 쳐드신 시댁 식구들의 며느리 따돌리는 일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출근을 하건 퇴근을 하건 아침에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없는 사람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하시는 건 물론이셨고 남편이 돌아온 후에도 애초에 남편이 결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남편 이름만 불러 밥을 먹으러 오라거나 간식 먹으러 올라오라고 외치셨습니다. 먹는 걸로 쪼잔하면 안 되는데 먹는 걸로 장난치는 게 제일 쪼잔한 거 맞잖아요. 그 짓을 다 큰 어른들이 며느리 고작 30살짜리 애한테 해대면서 지 아들은 귀한 줄 알고 또 막 잘 챙기고 제가 이런 취급 받자고 결혼한 게 아닌데 너무 속상하고 괴롭더라고요. 게다가 옆에서 형님은 이 상황이 재밌어 죽겠다는 듯이 웃고 키득이면서
저 보란듯이 한심하고 불쌍하다 표정을 지어내시는데 제가 순간 세상의 루저가 되어버린 기분이 들어 심한 자책감에 설날 직전에 정말 친정도 가기 싫고 딱 죽고 싶었어요. 결국 설날에도 차례를 지내면서 시어머니는 그냥 종이에다가 만들어야 하는 목록을 다 만들어주시고는 냉장고에 붙여놨고 그걸 남편한테만 네 와이프한테 만들라고 해 라고 시키는 바람에 남편은 이걸 왜 와이프 혼자 만들어야 하냐면서 따져물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냥 무시를 한 채 부엌을 나가면서 차례상은 당장 내일이다 라고 한마디 던지고는 아예 외출을 하셨어요. 남편도 뭔가 집안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제서야 물어보는데 남편의 한마디에 제가 서럽다고 울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설날 일거리를 나한테 넘겨주겠다고 지금 살짝 말 거신 거라고 내가 여기 뭐 못 들어올 거 들어와서 사는 중이냐면서 애머 남편한테 막 화까지 내면서 울고 있는데 그때 위층에서 형님이 내려오셨어요. 저의 하소연 그리고 우는 불쌍한 모습까지 다 봐놓고는 한다는 말이 글쎄 야, 너 지금 우리 엄마 뒷담화야? 인연이 미쳤나? 하며 손찌검을 하려고 손을 확 올리대요. 그 바람에 저는 뒤로 물러섰고 그 사이에서 남편이 빠르게 막아서 맞지는 않았는데 와, 그때 제대로 알았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나를 가족으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걸요. 나를 괴롭히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가족이 되었는데도 따돌림이라는 정말 황당하고도 못된 짓거리를 하는 것들이 정말 힘들다고 남편 앞에서 죽어라 울며 하소연을 하는 저한테 미안했다는 사과는 못할 망정 손으로 올려 한 대 치려고 했다는 사실을 저는 지하방으로 내려가고 나서도 한참 동안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며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수많은 경쟁과 성장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와선 결혼이라는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내 자존감과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결코 인정할 수가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을 다시 안 보는 한이 있더라도 똑같이 갚아주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당장에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시댁에서의 따돌림은 나를 그 어느 때보다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넌 내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짐가방을 다 싸서 밖으로 나가려니 남편은 저를 붙잡으면서 마지막이라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다 하게 해줄게.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하곤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일일째가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위층에 있는 화장실을 찾아갔어요. 아침 똥 한 번 거하게 눈 뒤에 물도 내리지 않고 밖을 나와 다시금 지하에 있는 저희 화장실로 가서 샤워를 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다 입고는 일부러 시간 여유를 많이 두고서 일어난 덕에 간단한 아침 정도는 먹을 수 있었는데 부엌에 올라가서는 일단 냉장고에 있는 반찬통들을 죄내 꺼냈어요. 그때쯤 슬슬 남편 아침 차려주려고 일어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셨는데 화장실 쪽에서 시아버지가 으아! 이게 뭐야! 하면서 놀라 뛰쳐나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제 똥을 보고 하신 말씀이신 것 같았어요. 저는 끝까지 시아버지를 무시하고는 부엌에서 밥 한 공기를 퍼고 반찬통에 침 묻은 젓가락을 한 번씩 집어넣어 반찬들을 골고루 섭취했고요. 부엌에 와서 그 꼴을 본 시어머니가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며 아침 대바람부터 소리를 지르는데 아우 귀 따가워 씨바 라고 귀를 한번 파주고는 반찬통 위에 사르르 손을 비벼 뿌렸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귀지가 조금 제 손에 묻어난 건지 반찬통 위에 뭔가 가루 같은 게 막 떨어져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 꼴에 기겁을 하셔서는 야 임마 하면서 또 소리를 꽥 저는 아우 시끄럽다고 씨바 하며 소리를 꽥 그럼에도 밥은 꼭꼭 잘 씹어먹고는 반찬통 정리를 하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근을 했어요. 출근하는 제 핸드폰으로 시어머니 전화에 시아버지 전화에 이었고 얘기를 다 들은 건지 시누이 전화까지 오고 문자가 오고 아주 난리였는데 일단 시댁 인간들 연락처는 다 차단한 채 출근해서 그날 일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퇴근을 한 후 집안에 들어가니 남편뿐만 아니라 온 시댁 식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너 다 해. 라는 식으로 저에게 응원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면 시댁 식구들은 하루 종일 똥 싸고 반찬 어지럽히고 출근으로 도망을 친 저를 벼르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한테 당장 집을 치우라고 너 때문에 아무것도 들어와서 먹지도 못하고 있었다면서 말을 하는데 저것들이 나한테 말을 거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순간 시어머니가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라고 말하시는데 와, 이것들이 진짜 나한테 말 거네? 갑자기 왜 이래? 라며 오히려 남편만을 본 채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해줬고 저의 공격적인 태도에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 시댁 식구들을 뒤로 한 채 저는 곧장 지하로 내려가서는 외투를 벗는데 그 사이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를 따라 지하로 내려온 형님이 야, 너 지금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저것들 이것들이라고 했어? 라며 따져 묻길래 제가 급기야 한겨울에 왜 이렇게 모기가 있는 거야? 엥 하면서 모기약을 들며 죽어 이 모기 새끼야 라는 말과 함께 형님이 서 있는 허공을 향해서 칙 뿌려댔습니다. 제가 모기약을 들자 본능적으로 팔을 들쳐올려 얼굴을 가리던 형님은 제가 그걸 진짜로 뿌려버리자 쟤 미쳤어 하면서 위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급기야 제가 올라가는 형님을 따라 모기약을 손에 쥐고서 남편을 향해 집안에 모기 새끼들이 자꾸 앵앵거리는 게 너무 거슬려 하면서 거실 한복판에서 사방에 그것도 한겨울에 모기 타령을 해가면서 시댁 식구를 향해 칙 하고 뿌려버리자 시부모님과 형님이 너나 할 거 없이 사방으로 모기 새끼 마냥 막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떨결에 제가 뿌린 모기약에 맞은 남편은 눈 따갑다고 오두방정을 떠는데 아우 모기 새끼가 잡힌 게 아니라 어마 내 남편이 잡혔네 라면서 나머지 식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킬러 마냥 시댁 식구들을 찾아다니다가 눈앞에 식구들이 보이면 다 죽어버려 라며 치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2층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형님 방 앞에서도 발로 문을 걷어차며 모기 잡아야 하니까 열나고 겁박을 했다가 급기야 그 옆에 있는 연결된 발코니를 통해서 혼자 형님 방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놀래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형님을 따라가 스프레이를 칙 뿌리니 아주 그냥 집안 곳곳마다 양냄새가 안 나는 곳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층으로 다시 내려가니 시부모님은 저를 마주치는 게 겁났는지 급기야 시어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와 있고 시아버지는 밖에서 시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뒤에 다가오자 시겁하면서 놀래 쳐다보셨고요. 그리고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시댁이 결혼하고서 난생 처음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봤습니다. 앉아서 TV를 켜고 소리를 최고로 틀어놓은 뒤에 드러누워 깔깔거리며 시청을 했고 그러다가 어디선가 시어머니나 형님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싶으면 이것들이 아직도 다 안 죽고 앵앵거리고 있어 하면서 당장이라도 올라가 스프레이를 뿌려주겠다는 듯이 손에 스프레이 하나 쥐고는 씩씩거렸어요. 남편은 가족들이 수모를 당하는 게 미안하고 걱정돼 죽겠는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념한 표정으로 자기 가족들이 벌벌거리는 모습을 지켜만 봤고 제가 피곤하다고 내려가서 잠을 자려고 하자 뒤에서 따라오며 한다는 말이 정신 차리셨을 거야. 나도군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똑같이 전날처럼 아침 테러를 해줄 참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일어났니? 라며 생전 안 하던 아침 안부 인사를 건넸고 시아버지는 급기야 출근하는 저를 붙잡으며 시어머니께 밥 한 공기 더 내와 라고 하는데 가짜나서 그냥 출근한다 하고 집을 나왔네요. 저녁에도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저녁에도 똑같이 저와 마주치면 전에 없는 아는 척을 하시면서 밥 한 공기라도 챙겨주려 하시는데 그 변화가 반갑기도 하고 또 저한테 벌벌 떠는 게 웃기기도 해서 제가 여전히 대답을 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제가 투명인간 취급을 해주면서 무시를 하려고 합니다. 뭐 지금 무리해서 월세로 독립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화가 풀렸을 때에는 아예 짐 싸서 그 집을 나와버릴 것이고요. 팔자에도 없는 며느리 짓을 하면서 생전 TV 재벌 드라마에나 나오는 따돌림을 당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느라 제 속이 아주 썩어 문드러졌었는데 미쳐 날뛰는 놈들에게 똑같이 미친 척을 해주면서 경고를 날리니 그래도 귀를 꺾고 나쁜 버릇을 고쳐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일진놈들이 학폭으로 뒤늦게 까발림을 당해서 욕처먹고 있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란 식으로 똑같이 혼쭐을 내줘야 그게 나쁜 짓이었는 줄 알고 깨갱거린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시댁 식구들도 다 학창시절 누군가를 따돌려보고 투명인간 취급을 해봤어서 며느리인 저한테도 이 짓거리를 아주 아무렇지 않게 한 것 같아요.
싹수 노란 것들. 또 한 번 며느리 우습게 보고 없는 사람 취급하며 자존감을 바닥으로 치닫게 하면 그때는 모기약이 아니라 전기 모기차를 가져와서 전기 공격이라도 해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